근데 사실은 이 연금이 판매하기 조금 그래요. 그 이유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1번으로 도전하는 게 보장성 보험 많이 판매하잖아요. 아니,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데 그거 겨우 해놨는데 또 연금을 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도 연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옵션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건강보험을 잘 가입시키고 나서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면은 10명 중에 두세 명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장성을 하고 연금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약한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다른 자금이 그 사람한테 또 나와요. 그래서 연금을 사실 경력자분들은 안 파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수수료 때문에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장성 보험의 반도 안 되는 수수료가 많죠. 대신에 금액이 크잖아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연금보험 상품도 수수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책도 200%, 300%까지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 30만 원 가입하면은 200%인 60만 원 또는 300%인 90만 원이 시책으로 나오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판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보험한 지는 한 이제 4년 차예요. 사실 보험에 관심도 아예 없었고, 원래 전공은 기계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계 설계를 하는데 이게 기계다 보니까는 현장에 나가서 기계도 만지고 또 도면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사의 그 설계사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술했으니까 돈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나 얼마나 나오나, 어릴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고들고 얼마 나오지 않느냐, 뭐 하냐 계속 얘기했더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보험 설계 교육이나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 퇴원하고도 기부스를 하니까는 일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기부스한 채로 이제 보험사 교육장에 가가지고 교육을 듣고 그냥 뭐 선물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만 받고 그만두고 다시 복귀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기부스나 이런 게 재활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 몇 달만 하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보험 우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막상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월급이 280에서 300만 원 받았었거든요. 13, 14년 전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편이에요. 기계 설계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한 500에서 600, 700 이렇게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이렇게 벌게 되니까 보험을 그만두고 기계 설계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트라이프 생명이란 이 생명사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메트라이프 생명사는 판매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또 연금보험, 또 GI보험, CI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건강보험도 없고 실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종신보험만 2년 동안 주구장창 판 거죠. 잘못된 판매를 많이 한 거죠, 지인들한테. 한 1, 2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실비라는 게 있고, 메트라이프는 실비를 안 파니까. 그래서 교차 판매를 해서 실비를 막 판매를 했더니 이제 그 위에 매니저나 지점장님들이 너 돈 안 벌 거냐, 그런 식으로 판매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 가치관이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정말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실비를 하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나왔어요. 다 엎어버리고 나왔고, 그다음부터 이게 그동안 제가 2년 가까이 한 이 보험 생활이 너무 아까워서 혼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GA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GA는 여러 보험사를 전부 다 통합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그 당시엔 GA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 원수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차피 할 거면은 전체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거는 데가 이제 A 플러스 에셋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간 이유는 그냥 GA 중에 제일 큰 회사라고 해서 그냥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한 6년 정도 하면서 보험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험 영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만날 사람이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저도 보험을 거기서 5, 6년 버틴 이유는 제가 활동적이어서 어떤 모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뭐 기타도 배워가지고 통기타 클럽 모임도 하고 중고등학교 모임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 가서 즐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 것뿐이에요. 근데 한 3년, 4년, 5년 하니까 이게 다 떨어지고 매번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거나 지금 1년, 2년, 3년 차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보험을 그만뒀어요.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아기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기계 설계로 취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한 32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활이 안 돼. 쓰던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거의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다시 보험사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찾아본 게 이제 이 보험 경제방송, 그러니까 보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봐가지고 제가 메가 보험 방송 출연하는 곳에 가서 한 4년 정도 보험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관심이 있거나 보험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를 많이 보셨을 테고, 뭐 일주일에 2번씩 나갔으니까 그걸 4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4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사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험 방송에 나가고 회사로 오면은 전화가 이제 보험 상담 받고 싶다. 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방송 DB죠. DB가 생성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좋은 게 오래 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4년 정도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송이나 금소법이나 이런 것들도 생겨가지고,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출연은 하되 밑에 전화번호를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 이 법이래요. 안 된대요. 그럼 출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어플로 DB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서 사업 단장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코로나가 되었을 때 또 너무 잘 됐어요. 코로나가 되면 길면 길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는 이 밖에 있는 설계사들은 다 죽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어플로 받아서 앉아가지고 영업을 했었어요.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어플로 신청하는 그 빈도수가 확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인카에 본부장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DB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개척, 안녕하세요 막 가던지 아니면 소개, 지인한테 가서 하고 또 소개받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보험 시장이거든요. 옛날엔 정말 DB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DB 공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무료로 받을 수도 있을 테고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테고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DB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부터 교육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DB 종류 많잖아요. 유전자 DB도 있을 테고 또 지문 DB도 어저께 아마 교육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문 DB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다이아 목걸이를 줄 테니까 뭐 해라. 어떤 물건을 줄 테니까 해라. 숙박권, 항공권, 여행권도 줄 테니까 해라. 건강검진권을 줄 테니까 해라. 여러 가지 DB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DB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문 DB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분이면은 아이의 적성에 맞는 그런 대화를 부모님이랑 잘 하면서 보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전자는 우리 유전자에 관련된 이런 질병 예측 관련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좀 편하신 분들은 유전자 DB를 쓰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게 싫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보험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로 보험 상담 받고 싶은 DB를 쓰시면 되는 거고. 종류는 많은데 이젠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 DB를 한번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DB를 찾으셔서 영업을 하시면 되고, 영업은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영업은 들어가는 통로만 틀릴 뿐이지, 통로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영업 방식은 보험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익히신다면은 여기 인카 제이어사업단은 다른 보험사보다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예. 저도 수수료 보고 놀라서 확인 여러 번 하고 왔는데 확실히 그 전에 그 전전에 있는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주고 막상 일을 해보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일만 잘하신다면은 월 1,000 이상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 시책만 해도, 손해보험 시책만 해도 이걸 막 400%, 500%, 600%막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하면은 시책이 600만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래.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원래 수수료 빼고. 그러니 조금만 하면은 사실 1,00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넘고, 여기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 200만 해도 2,000에 200에 대한 수수료 5배만 해도 시책만 거의 800, 1,0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험만 잘하면은 이거만큼 좋은 수익이 나오는 직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자기에 맞는 DB를 찾아가지고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들은요, 연금의 종류, 연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이 무엇인지,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와서 달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요. 관심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설명해 드릴 테고, 세 번째는 경험 생명표. 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경험 생명표에 따라서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고, 또 연금 수령 기본 상식. 연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고객님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르신들 만나면 물어봐요. 보험회사 전화 왔는데 연금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 진짜 보험사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나도 알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연금 RP, 또 자녀를 위한 저축 RP, 그리고 이미 계약한 기계약자 연금 터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의 종류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연금의 종류는요, 크게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어요. 자, 공적연금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는 국민연금이 있죠. 그리고 직업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동시에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받으실 분은 공적연금 받으시는 거고, 직업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직업연금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직업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어디 교직원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아니면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을 나라에서 주는 거고, 국민연금은 우리 직장인들, 네,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연금 받으실 나이가 됐을 때 신청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거의 다 국민연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는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노령연금이 있고요, 장애연금이 있고 유족연금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 이제 국민연금 받으러 신청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막상 딱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 국민연금 신청하러 왔는데요. 이러면은
국민연금 중에 어떤 연금이요? 라고 물어봐요. 왜? 국민연금 종류가 노령연금이고 장애연금이고 유전연금이니까. 그러면 그때 노령연금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노령연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58년생이신데 국민연금 2년 전부터 매월 72만 원씩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직장생활 하셨는데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는 편이세요. 일을 평생 일하셨거든요, 평생. 네. 미싱사 하시다가 뭐 음식점 하시다가 하셨는데 아무튼 평생 지금 받으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관심을 가진 거는 몇 년 안 돼요. 나라에서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또 하나의 복지 혜택이 있죠. 그게 뭘까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이건 뭐냐면은 나라에서 65세가 된 노인들에 한해서 또 하나의 연금을 줘요. 어려운 나이 든 노인들을 위해서. 언제? 65세부터. 이름은 기초연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고객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받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찾아봤겠어.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저 기초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초연금이요, 신청을 하면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32만 원 정도 돼요. 32만 원을 평생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고 나이 든 노인들을 위해서 드린다고. 그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자,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먼저 받고 62세, 3세부터 받잖아요.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 국민연금이요. 48만 3천 원을 넘게 받으신 분들은 안 돼.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48만 3천 원을 넘는 사람들은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은 32만 원을 다 못 받아요. 감액해서 받아요. 최대 50%까지. 받기는 받는데. 그럼 한 15만 원, 이 정도 받겠죠. 예. 근데, 국민연금을 48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이거 다 32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맡고 있어요. 다, 어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연도는 58년생이 신청하는 거예요. 58년생 어머님들, 아버님이 신청하는 거고, 신청은 언제 하느냐? 58년생 아버님, 어머님들이 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수입이 많으면 안 돼요. 수입이 얼만큼 많으면 안 되냐면은, 개인은 한 달에 202만 원이에요, 지금. 202만 원을 한 달에 넘게 벌면은, 이거 기초연금은 아예 안 줘요. 탈락이에요, 탈락. 예. 그리고 부부합산은 323만 원. 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 돈을 벌고 잘 사는 노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어렵고 돈을 못 벌고 국민연금도 48만 원 이하로 받고 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 평생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다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 드렸죠. 어머니 음식점에서 일하시는데 4대 보험 되고 뭐하고 다 잡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6개월 전부터 퇴직하고 알바로 돌려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요. 요즘에 다 그렇게 해요, 어머님들이.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던데요, 저렇게 하던데요. 왜? 소득을 낮춰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국민연금 72만 원 받는다 그랬죠. 식당에서 200만 원 좀 넘단 말이에요, 받는 게. 소득이 272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신청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국민연금 어쩔 수 없이 72만 원 받으니까. 첫 번째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월급을 반만 주고 반은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물어봐라. 근데 그렇게는 또 사장님이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럼 그냥 퇴직하고 알바로 쓰면 어떠냐. 그냥 사대보험도 없고, 사대보험 저한테 그냥 제가 내면 되니까. 그냥 알바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게 어떠냐.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세금 때문에. 다 세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쪼르고 쫄라서 일단은 사장님한테 영세한 데는 다 해줘요, 또. 그래서
했더니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쉬운데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 질문 더 할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저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연금도 수령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합산되냐 물어본다고요. 예. 개인적으로 연금 받는 거는 합산 안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국민연금과 내가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 있죠. 그걸 합쳐가지고 개인당 202만 원 넘으면 안 되고 부부 합산은 323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머릿속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아시고 계셔야 돼. 이제 어른들도 만나시고 누구랑도 얘기하고 우리 엄마도 나중에 부모님 다 받게 되는 복지 정책이잖아요. 국민연금 알면 이거 알면은 30만 원 평생 받는 거고 우리 엄마가 모르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막 8억, 10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재산 있는 분들은 또 자식한테 현금을 미리 맡겨놔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조건 또 있어요. 4천만 원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안 돼요. 4천만 원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골프, 요트, 뭐 이런 리조트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또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처분하면 되잖아요. 받기 전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나라에서 어렵거나 이런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해주는 거지, 호화로운 사람한테 이걸 뭐하러 주겠어요. 근데 이걸 호화롭지 않은데 우연히 내가 이런 걸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차를 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요트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치스러운 그 상품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항상 머릿속에 지금 바로 이거는 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지금 바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여러분들 어머님이 58년생, 앞으로 59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 차례차례 다 1년에 한 번씩 다 이제 심사를 할 거거든요. 가까워지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진짜 알아보셔서 하세요. 저도 알아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죠. 전 딱 국민연금까지만 하고 빨리 제 보험이나 가입시켜야지 하고 옛날부터는 그것만 했는데 이게 새롭게 생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적연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적연금은 세제 적격이 있고 세제 비적격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세제 적격은 연금을 가입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제 비적격은 그럼 뭘까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 들으면 말이 어렵지만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세제 적격이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은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퇴직연금, IRP라고 하죠. 요즘에 직장인들 많이 하시죠. 이 두 가지가 나눠요. 여기서 연금 저축 계좌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은행은 연금 저축 신탁을 판매를 하고 증권사는 연금 저축 펀드를 판매하죠. 증권사에선 저축 펀드. 그리고 보험에서는요. 연금 저축보험을 팔아요. 우리는 요것만 알면 되겠죠. 네.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의 상품은 보험사에서는 연금 저축을 판매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저축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두 번째,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세금 혜택이 없는 거. 세금 혜택이 없는 거는 뭐냐? 끝에 연금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목차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을 판매를 할 건데 연금 보험이 뭐고 연금 저축이 뭔지, 뒤에 저축, 뒤에 보험, 이 비교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뭔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은 판매회사가 거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인데 주로 연금저축은 손해보험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거의 손해보험에서 가입해요. 자, 그리고 연금보험은 생명사에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의 이제 혜택인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이 있죠. 이게 세액공제가 연 600만 원 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달에 연금저축을 50만 원 가입하면은 1년에 600이죠. 6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증권을 열었어. 근데 연금저축을 자영업자들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 연금저축은 50만 원을 가입하나 70만 원을 가입하나 100만 원을 가입하나 1000만 원을 가입하나 세금 혜택이 똑같잖아요. 네. 50만 원 미만은 세금의 혜택이 나누겠지만은 50만 원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했고 한도가 한 달에 50만 원인데 100만 원, 200만 원 가입한 사람은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인 거예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어주셔야 되고. 자, 연금보험은 세금 혜택이 없어요. 그 연금보험을 가입시키잖아요. 12월 달에 매일 전화가 와요. 항상 까먹고. 선생님, 저 연말정산하는데 왜 이거 안 돼요? 안 뜨는데요? 연금저축은 홈택스 들어가면은 다 떠요. 이거 혜택 받는 거 뜬단 말이에요. 연금저축은 떠요. 근데 이건 안 떠요.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안 뜬다고. 매일 전화 와요. 설명을 해줘도 매년 전화 와요. 원래 그래요, 고객은. 세금 혜택이 연금보험은 없다. 자, 대신에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를 내요. 자, 과세를 하는데 55세부터 70세 사이에 연금 받는 사람들은 5.5%의 세금을 내고요. 70세부터 80세는 4.4%의 연금 소득세를 내고 80세 이상은 3.3%의 연금 소득세를 내요. 반면에 연금보험은 비과세예요.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을 받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확정형으로밖에 못 받아요. 나 딱 5년만 받을 수 있어. 딱 10년만 받을 수 있어. 딱 15년만 받을 수 있어. 딱 20년만 받을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 해요. 일시금으로 받던지 딱 4개 중에 하나. 근데 연금보험은 일시도 되고 확정도 되고 종신도 돼요. 뭐냐면 종신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이게 지금 진짜로 연금보험을 가입할 목적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운영 방식은 연금저축은 이제 공시이율로 돌아가요. 변동금리죠. 그리고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또 확정이율도 있어요. 지금 뭐 5%, 7% 확정금리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식과 펀드 채권으로 운용을 하는 변액 상품이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연금저축이 좋은 거예요? 연금보험이 좋은 거예요? 뭘 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어요. 목적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연금저축은 진짜 세액공제 받으려고. 세금 혜택 받으려고. 이거는 진짜 노후에 내가 노후자금 하려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된 거는 사실 이걸 많이 판매합니다. 그 이유는 1번, 지금 우리가 하는 포커스가 컨셉이 건강보험과 연금이에요, 사실. 자, 건강보험은 왜 하면은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옛날처럼 일찍 사망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아팠을 때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래 살긴 해. 근데 내가 아프질 않아. 약간 건강체질이야. 늙어서도 건강해. 근데 노후자금이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이 사실 주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많이 판매하게 될 거예요. 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세금 혜택 하시는 분들은 알아본 젊으신 분들 보면은
요즘엔 퇴직연금 IRP 하잖아요. 퇴직연금도 하시고 연금 저축도 뭐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진정한 노후 자금은 연금 보험이다.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수수료도 네, 이거는 거의 낮습니다. 많이 작아요. 적어요. 네. 요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많아요. 훨씬. 네, 훨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연금보험 자주 판매하는데 연금보험 100만 원 판매하니까 15년 납으로 100만 원 판매하니까 한 500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500. 예. 그러면 괜찮잖아요. 5배 정도 하면은 10만 원짜리 하면 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면은 근데 연금보험은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요. 또 참고로 연금보험 저 10만 원만 할게요.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돈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10만 원 가입하면 뭐 얼마나 받겠어요. 10만 원 받고 나중에 늙어서 10만 원, 20만 원 받자. 그게 돈이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10만 원 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예 차라리 돌려가지고 건강보험 추가로 더 진단을 올리라고 하지 안 해요. 30만 원, 50만 원 정도 돼야 나중에 내가 받는 금액이 50만 원 이상, 70만 원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생활비가 되지. 10만 원 넣고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뭐 15만 원만 받고 이 정도는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 가입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줘요. 또 50대 중반 이후에 사람들이 오셨을 때 연금요 많이 해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연금 니즈는 별로 없어요. 왜? 아직 젊으니까. 내가 언제 60세까지 뭐 기다려? 이런다고. 근데 오히려 50대 중반에서 60대 분들은 연금 할래? 막 이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연금 받을 나이에 연금을 가입하겠대요. 그럼 또 안 되거든요. 이게 도저히 금액이 안 나와요.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하죠. 어차피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럼 그때는 그냥 짧은 단기납인 저축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거절하는 게 너무 소액인 5만 원, 10만 원 할게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고 50대 넘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개시를 늘리라고 해요. 70세에 받으시라고 하요 차라리. 네. 50세에 가입하시고 한 10년 납입하시고 70세에 개시하라고. 그러면은 본인이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건 확실하니까. 딱 그 정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경험생명표가 뭐냐면요. 평균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통계자료를 뽑느냐? 그건 바로 보험사 고객이에요.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가입하신 고객님들의 평균 수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처음 발표했을까요? 1989년도에 처음으로 1차 경험 생명표를 발표를 했어요. 남자는 기대 수명이 65.8세, 여성은 75.7세예요. 자,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매년 발표하는 게 아니라 3년 또는 4년 주기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1회차부터 지금 9회차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2019년에 발표를 했고요.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남성 수명은 83.5세, 또 여성 수명은 88.5세예요. 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더 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입하신 나이 드신 노인까지 같이 합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2023년도 4월 달에 제가 발표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 달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발표가 되면은요, 연금 절판을 엄청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절판을. 왜? 경험생명표가 발표되는 그 날 이후에 가입하는 거랑 그 전날에 가입하는 거랑은 내가 받는 연금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내년 봄에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서 연금을 파셔야 되기 때문에. 자,
자, 그럼 뭐가 틀리냐 한번 볼게요. 예시 한번 해볼게요. 경험생명표가 80세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입할 때 경험생명을 딱 보니까는 80세까지 산다고 나온 경험생명표였던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딱 가입을 한 거야.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뭐냐면요, 네가 가입한 이 지금 상황에 기대 수명이 80세야. 네가 가입했으니까 너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나는 너한테 연금을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가. 자, 그러면은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 사람이 60세에 나는 연금 개시를 할 거야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60세가 됐어요. 연금 개시할 때 된 거예요. 내가 연금보험을 처음 가입해서 60세까지 총 낸 금액과 이자를 합하니까 거의 1억 원이 모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낸 돈과 이자가 합쳐서 1억 원이 됐구나. 그럼 나는 이제 연금 개시를 하면은 매달 얼마를 받을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너무 쉬워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보험사는 80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한 거예요. 80세 이상 살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더 줄게. 죽을 때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자, 사업비나 기타 어떤 비용 제외하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1억 모였잖아요. 그죠? 1억 나누기 20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월수로 나누겠죠. 1억 나누기 240 하면 되겠죠. 1억 나누기 240 하면은 매달 내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계산만 80세로 하는 거예요. 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던 그 날에 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사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80세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오래 사네. 그럼 보험사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경험생명표가 내일 발표가 된대요. 근데 예상이 90세야. 이게 너무 오래 살아. 그래서 90세로 발표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80이 아니라 이제 90세로 가정해가지고 보험상품 계산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처럼 똑같이 월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똑같이 60세에 개시를 해도 받는 금액이 틀려요. 왜? 이 사람은 1억 나누기 20년 하지만 경험생명표가 발표돼가지고 90세로 발표된 그 고객은 1억 나누기 30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죠? 너무 쉬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글로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글로 읽으면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고객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발표되는데 이 전에 하셔야 된다고 연금을 하실 거면은. 그래서 보통 1월, 2월, 3월에 연금 절판 많이 해요. 4월 달에 발표됩니다. 대충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크게 제가 막 10년 차이 했지만은 이제 아마 한 3에서 5년? 그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예. 3년, 4년, 5년 차이만 나도 매월 받는 게 커요. 지금 뭐 이제 겨우 1억이었지만은 돈 모이는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연금이.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쉽고 간결하게 하시고 하면은 고객들이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분 진짜 전문가시구나 얘기해요. 설계사도 이런 거 몰라요. 책에도 안 나와요. 잘 설명이 안 돼요. 읽어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네.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배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연금 수령 전 미리 알아야 될 상황. 연금 수령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지금 보험 설계사 아니더라도 아셔야 되는 거 이건. 근데 책에는 안 나와. 자, 연금을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따르릉 전화가 와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연금 개시 시점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금을 개시해서 받으실 예정인데 연금 수령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한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니까. 첫 번째, 일시납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확정형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종신형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일시납은 한 번에 받는 거죠? 네. 확정형은 5년만 받겠다. 10년만 받겠다. 15년만 받겠다.
20년만 받겠다. 딱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5년만 받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월 받는 게 크겠죠. 대신 5년 받고 끝이에요. 20년이면 가장 월 들어오는 연금액은 작지만은 좀 길게 받겠죠. 요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왜 할까? 왜 있을까? 나이가 70이나 75세야. 근데 죽을 때까지 받는 걸 선택하니까 매월 받는 게 작아. 그러면 나는 70세니까 요즘에 다 90세 안으로 사망하는데 나 그냥 확정적으로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종신형. 종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아, 종신형이요? 고객님 그러면요 보증형으로 하시겠습니까? 부부형으로 하시겠습니까? 상속형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고객은 이제 몰라요. 전화 뭐 순산할게 뭐 할게요. 끈다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고객들 만나잖아요. 물어봐요. 형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연금 받는다고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이거예요. 다 몰라서. 자, 상속형은 여러분들 만날 확률이 거의 적어요. 자산가들이고 뭐냐면은 개시를 하게 되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는 거예요. 돈이 크겠죠.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거의 뭐 자산가 엄청 큰 자산가들 없어요, 잘. 자, 부부형은 뭐냐면요.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가 50% 감액해서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게 부부형이에요. 그럼 뭐 자식이 없거나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애기 안 낳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거나 주위에 친척도 없고 그러면 부부형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요 보증형이에요. 보증형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물어봅니다. 고객님 10년 보증하시겠습니까? 20년 보증하시겠습니까? 100세 보증하시겠습니까? 이거 잘 아셔야겠죠. 자, 근데 너무 쉬워요. 또 알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연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받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내가 받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만약에 60세부터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65세에 사망을 해버렸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끝나니까. 그래서 보증을 거는 거예요. 종신토록 받도록 종신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10년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60세 때 개시해서 65세 때 사망을 하더라도 이 연금액이 70세까지 가족들한테 나와요. 10년 보증이니까 딱 10년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쉽죠? 20년 보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사망을 해도 가입한 이 사람의 나이가 80세 되는 연도까지는 가족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법적 상속인한테 나오겠죠. 그러면 100세 보증은요? 65세에 사망하든 70세에 사망하든 간에 그 사람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연도까지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선택해야죠. 근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근데 10년 보증하면 또 억울하잖아요. 근데 10년 보증을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보증하는 게 월 많이 들어올까요? 100세 보증하는 게 월 많이 들어올까요? 10년이죠. 또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보세요. 나는 결혼도 안 했어. 혼자야. 부모님 돌아가셨어. 물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보증 제일 짧게 하고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가족이 많아.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셔. 그러면은 100세 보증하겠죠. 다 사람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연금은 누구나 다 하나씩은 다 있고 결국 이 전화를 받을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남을 도와주거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한 그 기초연금 있죠. 그거랑 이 방법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종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고 보증형으로 한다. 그리고 요즘 다 100세 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증권에 연금 가입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아주 옛날에 막 1980년도에 막 대한생명 막 이런 증권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 연금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가입하시는 분들 많아요. 월 5만 원, 월 10만 원. 근데 그거 열어보면 물론 낸 거에 비해서 금액이 많긴 해요. 5만 원 했는데 뭐 얼마나 받겠어요. 5만 원 했는데 월 2, 30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5만 원 내고 그죠? 나는 매월 5만 원 했는데 연금 기시 시점이 되니까 매월 막 15만 원, 20만 원씩 받는 거야. 엄청 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30만 원 가입하면은 어때요? 100만 원 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가치가 너무 틀려졌기 때문에 매달 10만 원, 15만 원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시금으로 찾으시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용돈 하시라고. 예. 그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을 평생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너무 옛날에 가입해가지고 옛날 거 5만 원짜리 되게 많아요. 5만 원, 10만 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미 지금 전화를 받을 때거든요. 그런 분은 그냥 어머니 근데 이게 매월 보니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많이 주긴 하는 건데 워낙 막 5만 원 이렇게 저금을 하셨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일시금으로 용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매월 받는 금액이 50만 원, 70만 원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어머님 그냥 종신토록 받는 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받는 거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설명해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해준 설계사를 거의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잘 몰라요. 보험 5년, 10년 해도 몰라요, 잘. 예. 왜? 많이 안 판매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도움은 되는 거니까 꼭 좀 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연금 RP하는 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RP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금 판매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요, 그냥 너무 한 5초 만에 끝나요, 영업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고객님 연금 하나 가입하세요. 되게 좋은데. 그럼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 나오는데요? 얼마 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요? 얼마 저금하면 나 얼마 받는데요? 그러면은 설계사님은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요? 조금이네. 끝! 이거예요. 해봐요. 그럼 연금 얘기할 게 없는 거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금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보장성 보험은 암 걸리면요 뭐 했는데 돈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연금은 이상하게 그냥 돈 넣고 얼마 나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한 5초 만에 끝나고 그냥 다음에 생각할게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얘기로 돌려가지고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를 계속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객님,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대략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은 노후 때 내가 일을 안 하고 들어오는 수입도 없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뭐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관리비, 또 교육비, 수도세,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남성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주부님들은 좀 그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고객님 그러면요 매달 생활비가 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들어오는데 노후에 수입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평생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고객님은
퇴직을 하시고 수입이 없을 때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매월 평생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매월 100만 원 받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준비를 해서 200만 원 받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매달 500만 원 받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다 10명 중에 9명은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생활이. 예. 근데 또 500만 원을 얘기하자니 내가 이 500만 원을 준비하기 너무 뭘 크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 말도 안 돼. 500만 원을 평생 공짜로 어떻게 받아?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200만 원이면은 사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거 지금 연금이잖아요. 내 가족 살기에는 200만 원 당연히 부족하죠. 안 돼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연금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65세 이후의 노인이 2명이잖아요. 부부가 집이랑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고 2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살아요. 뭐 해외여행 가거나 사치품 안 사고 그냥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뭐 먹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은 2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220 몇만 원 나왔어요. 예, 올해 제가 항상 보거든요. 예, 두 분이서. 대신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없고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뭐 집 대출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이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해서 그때까지 모든 걸 다 끝내놓고 퇴직을 해 수입이 없는데 내가 생활할 생활비 말입니다. 그게 지금 노인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게 매달 200만 원씩 사망시까지 나온다면은 어떠시겠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해 놓으셨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뭐 애들 뭐 내고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만드냐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해서 만들 수 있다는 확정이 된다면 어떠시겠냐고. 기분이 어떠실 것 같냐고. 굉장히 이렇게만 된다면은 진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은 아예 어머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되게 고마워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 국민연금 72에 기초연금 30만 원 100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충분해요. 제가 그냥 한 달에 2, 30만 원씩 용돈만 드리면 뭐 식생활 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남더라고 거의 안 쓰세요. 안 쓰시잖아요, 어른들. 근데 그 120, 30만 원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쓰시고 먹고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식비 뭐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그것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네. 집이 있다고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제 종이를 한 장 딱 펼칩니다. 펼쳐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A4 용지에 줄을 이렇게 딱 그어요. 줄을 긋고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퇴직은 몇 세이실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평균 65세인데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 60세요라고 대답을 해요. 60세 이후부터는 직장도 어렵고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은 지금은 기대 수명이 좀 길어져서 그런가 50대 중반 60세 퇴직을 해도 또 일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을 하잖아요. 65세인데도. 다 어머니 일하세요. 왜? 아들, 딸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가서 일하시고 합니다. 65세도 사실은 너무 짧은 거예요. 아마 더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70세까지 일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 65세면은 더 이상 어떤 취업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거의 지금 현재 65세예요. 자, 그러면은 고객님,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입이 없이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부정하고 싶어 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객님이? 그죠?
우리 보장성 보면 똑같아. 아이고, 무슨 소리죠. 내가 무슨 100세까지 사냐고. 일찍 죽지. 그렇게 못 살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고객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장성 보면 똑같아요. 100세 만기 해야 됩니다. 90세 만기 해야 됩니다. 됐어. 뭐. 그때까지 뭘 살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게 사실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냐고. 사실 저도 생각한다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지금 먹는 거 좋아졌지. 입는 거, 환경, 의료기술 좋아졌지. 그러니까 옛날보다 빨리 죽고 싶어도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고객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처럼 되게 어렵게 살아야지. 그러면 고생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병 와도 치료 못 하고 그래야 일찍 죽는 거지. 지금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는 거, 억지로. 네. 그럼 고객님 좋아요. 지금 고객님은 중년 이상이시니까 100세가 아니라 85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고객님 85세 때까지는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그때까지는 살겠지. 그 지금도 다 살고 있으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88세예요. 85세가 넘었다고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85세까지 사시는 건 가능하시겠냐니까. 가능하겠대. 그럼 좋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65세부터 85세까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기간이잖아요. 20년. 이 20년 동안 생활비 수입은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준비되셨냐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머니. 아까 200만 원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월 200만 원씩 20년간 받으려면은 총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만 원에 1년이면은 2,400만 원이죠. 그죠? 2,400만 원. 2,400만 원이고 10년이면은 얼마죠? 2억 4천이죠. 그럼 20년이면 4억 8천이죠. 네.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0만 원을 매달 받으면은 20년 동안 4억 8천만 원의 돈이 필요해.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해요. 네. 자, 이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닥칠 일이긴 해요. 닥칠 일인데, 결국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70세, 75세까지 어디 알바하고 뭐하고 용돈 받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편해진다고. 자, 이것만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어떠시겠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보험이라는 상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생명보험에 이 연금이나 저금이나 종신 같은 건 어때요? 보장성 보험은 암 진단 받으면 3천만 원 나오고 무슨 치료하면은 그거 표적하면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해서 돈이 얼마 들어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프고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얼마나 슬플까 하면 종신보험 판매하잖아. 그런 감성으로. 이것도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줘야 돼요. 연금도. 이거 없으면 엄청 힘들 텐데 이것만 보장된다면은 나도 편하고 내 자식도 편하고 내 손주도 편한 거예요. 손주나 아들이 나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유 있고 용돈 주고 나중에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것도 발길 뜸한 거라고.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가족이든 남이든 친척이든 찾아오는 거라고. 이걸 다 준비하든 안 하든 간에 인지하고 뭔가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죠.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줍니다. 자, 이게 미래죠. 이 미래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현실로 이제 돌아와요. 자, 고객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4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서는데, 계산하기 쉽게 40세로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지금 40세이신데, 앞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몇 년이나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정년퇴직 60세잖아요. 근데 60세 이전에 퇴직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젊으신 분들은. 뭐냐면 요즘에는 공무원 제외하고는 60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50에서 55세에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 찾고 창업하고 뭐 여러 가지 알아보잖아요. 네. 물어보면 거의 다 60세까지 한번 버텨보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55세까지는 확실하게 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알겠습니다. 고객님은 지금 40세이고 55세까지는 확실하게 수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40세에서 55세까지 일한다. 이거는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납입 여력, 납입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연금 15년 납해도 되겠다. 더 짧으면 10년 납해도 되겠다. 이거를 이제 상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든 뭘 준비하는데 15년이란 세월 동안은 뭔가 준비를 하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근데 고객님, 무언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 금액 매월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 돼요. 없는데 뭐 하면 얼마 되겠는데 30만 원이야, 4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객님이 매달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저축을 하면은 총 내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내는데 모아진 돈이 1억 8천 안 돼. 1억 8천밖에 안 돼. 근데 이걸 보게 되잖아요. 아니, 1억 8천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뭘 해야 4억 8천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4억 8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번, 월 납입 금액을 늘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2번, 납입 기간을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으로 늘린다. 그죠? 또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룬다. 그렇잖아요. 연금 개시를 뒤로 미룰수록 월 받는 게 높아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어떤 거를 해도 이 1억 8천이 4억 8천 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런 수익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기꾼일 거예요. 됩니다 하면 이거 사기야, 사기. 말이 안 되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은 고객이 되게 어렵네요, 힘드네요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때 이 고객이 계속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서로. 얼마 나와요, 얼마 내면 얼마나, 이런 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 이럴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20년 이상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50 훨씬 넘죠. 저희 어머니가 72만 원 받는데. 지금 평균 국민연금 받는 게 65세 이후에 수령했을 때 85만 원이에요. 85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해서 나중에 받는다면은 평균 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직장인들 어디서 들어가지고 세금 혜택 받으려고 연금저축 10만 원씩 가입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만날 거예요. 연금저축은 보통 10만 원 또는 뭐 15만 원, 20만 원 가입하는데 오늘 날짜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제안서를 뽑아봤는데
매월 10만 원씩 15년 납입하면은 한 7만 원 나오더라고요, 매월. 네. 네. 매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20년 납입하면은 15만 원으로 나와요. 15만 원. 그래서 그냥 가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매달 10만 원짜리 연금 저축을 20년 납입했을 때 15만 원 받는다.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합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150만 원이 됐든 130만 원이 됐든 120만 원이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재원이 이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은 50만 원만 맞추면 되죠. 또 어떤 분은 70만 원 맞추면 되죠. 어떤 분은 30만 원 맞추면 되죠. 그 맞출 수 있는 연금 상품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너무나 가능한 게 우리가 매월 보험료 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도 사실 싫어요. 왜냐면은 퇴직할 때부터 받고 싶으니까 보통 65세부터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는 기간을 너무 길게 해도 20년 이상 해도 이게 너무 길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익률밖에 없어요. 이 수익률이 7%, 9%, 10%, 12%, 7% 이상만 돼도 이 연금 지원 마련하는 거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5%만 돼도 이거 50만 원 마련하는데 한 3, 4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네. 지금 계산해 보니까는 40세가 매월 30만 원씩 15년 또는 20년 저축을 하면은요, 네. 50만 원 가까이 매월 받아요. 그러면 이 40세 남자는 매월 30만 원씩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은 고객님께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고객님은 그냥 매월 50만 원만 더 나올 수 있는 플랜을 하시면 된다고. 그 플랜 중에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7% 확정금리 연금 상품이라고.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가입하고 한참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리 수익률 좋으면 뭐예요? 내가 가입을 했어.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연금 개시 시점에 갑자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면은 그 마지막 개시하기 하루 전에 그 수익률로 계산을 때려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투자형으로 가입할 때는요,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 그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상품을 가입해야 돼요. 보증. 예. 뭐 스텝업 상품 있죠? 그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로 높은 수익률을 찍었을 때 그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상품. 그리고 수익이 계속 안 났어. 평생 안 나는 거야. 그러면은 원금의 몇 프로까지는 보증해주는 상품. 그런 거 있어요. 알리안츠에 있죠. 알리안츠 아니라 이제 ABL이죠. ABL에 있죠. 자, 나는 이제 근데 투자가 싫어.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냥 확정금리 상품. 7% 확정금리, 6% 확정금리, 5% 확정금리. 오늘 가입하면은 계속 그냥 확정금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확정금리를 주는 조건은 연금을 개시한다는 조건이에요. 중간에 해지하면은 그건 확정금리로 안 해주겠죠. 연금 개시했을 때 확정금리로 계산해서 연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품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월 200만 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객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이 연금 설명을 당연히 단순한 거지만은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필요하긴 해. 너 근데 준비 안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결국에는 너가 70세 이후부터는 진짜로 아무것도 일 못해. 그 자식도 한 명이고 두 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 방법은 네가 만들어야 되는데 너도 네 자신도 모르게 이게 준비돼 있다. 그러면 추가로 이 정도만 하면은 네가 와이프랑 사는 데는 크게 걱정은 없을 거다. 요 정도만 인식을 시켜주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면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나오는데 그냥 얘기할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청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연금 청약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린이저축 RP예요. 저는 이거 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계약. 이거는 그냥 말하면 바로 계약해요.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맨날 이것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이들 있는 집은 얘기하면 돼요. 아이들 있는 집. 한번 해볼게요. 딱 집에 가니까 제가 지금 이런 연금도 얘기하고 보장성도 하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집에 막 장난감도 많고 어린애들이 있는 거고 어린애들 사진도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거죠. 어린 자녀한테만 하는 거예요. 고객님, 어머님, 지금 자녀가 몇 살이 어리신데 혹시 자녀를 위한 저축을 하고 계세요? 그럼 네, 해요. 안 해요. 뭐 얘기하겠죠. 상관없어요. 그럼 어머님, 왜 자녀 저축은 자녀 명의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물어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녀 통장 자녀 명의로 하고 있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님. 어머님, 저도 그랬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동안 경제의 흐름이나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돈에 대한 교육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높으신 분들은 이 초, 중, 고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교육을 아직까지 넣기를 원치를 않아요. 사실 어머님이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어머니나 저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실 꿈을 꿉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의 다 이렇게 답해요. 꿈이 없는데요. 또 연예인이요. 또 유튜버요.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공부에 관심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또 대답이 이래요. 꿈은 없고요. 그냥 인서울 대학 가서 졸업 잘하고 돈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목표고 아이들의 꿈이고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오래 버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최종 목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데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다고 저도 생각해요. 연봉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오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살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고 사람도 모으고 또 어떤 회사의 대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교육이 돼야 이 돈에 대한 가치나 돈의 흐름이나 돈을 어떻게 굴리고 또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혹시 워렌 버핏이라고 아세요? 뭐 안다 모른다 하겠죠. 네. 이 워렌 버핏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미국의 자산가죠. 네. 이러한 이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너무 늦었다. 내가 만약에 더 빨리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은 나는
더욱더 큰 부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의 자서전에 썼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내가 내 돈에 대한 그 인식이 생기는 거고 또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비과세 통장 가지고 계세요? 왜요? 왜 안 만들고 계세요? 뭐 오래 걸려서 뭐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비과세 통장 좋은 건 아시죠?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왜 안 만들고 계세요? 비과세 통장이 예전에는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5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이 걸려요. 10년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비과세 통장을 만들면요. 그때부터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들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남들은 비과세 통장 없어가지고 월급 받았을 때 완전 초저금리에 저축을 하고 세금 뗄 거 다 떼고 내 돈 내고 내 돈 받는 그러한 저축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더 높은 금리,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뭐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또래보다 박식하겠죠. 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어머니 혹시 아이들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위 어르신들부터 용돈도 받고 세뱃돈도 받고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축해줄게 하고 많이 뺐잖아요. 다 가져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이제 부모님이 그냥 내 거 돈 많이 뺏어 갔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을 해주라고. 요즘에 스마트폰 잘 돼 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체크를 스스로 합니다. 아,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구나. 옛날에 그 대리점부통에 저금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다 핸드폰 애들 사주니까 핸드폰에 그 관련된 상품을 앱을 깔아놓으면 돈 얼마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장난감이 갖고 싶은데 장난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장난감 사줄게. 근데 아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통장에 있는 네 돈을 빼서 장난감을 사줄 건데 괜찮겠니? 라고 해요. 그럼 아이는 생각해요. 아, 내 돈이 좀 줄어들면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돈을 더 모을까? 자,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는 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네. 첫 번째 목표가 교육이고요. 두 번째 돈이나 비과세나 이런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교육부터 먼저 하시고 우리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돈 다 빼가지고 비과세 통장 주시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 하시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네? 자, 이렇게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것만큼 또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상속이 될 것이에요. 통장의 사이즈는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얼마 내실 건지, 얼마를 할 건지. 저는 그 통장 사이즈에 맞게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아이들이 보기 편하고 괜찮은 상품을 선택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RP를 마쳐요. 자, 이 RP를 마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영업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축 하나 해요. 대학교 때 등록금 그거 빼서 쓰면 되잖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해요. 이거 선생님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해야 돼요? 그냥 물어봐요. 선생님 뭘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10만 원, 10만 원 할 것 같은데. 예. 돈은 크게 안 나와요. 5만 원, 10만 원 나와요. 애 들이면 5만 원, 5만 원. 좀 여유 있으면 10만 원, 10만 원 해요. 요즘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근데 항상 해요. 항상. 왜? 선생님 이거 들어보니까는 어차피 저축도 되고 원금 이상 되는 거고 대학 등록금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면서 진짜 생각해보니까는 애들 이거 교육상 명의로 돼가지고 핸드폰도 있는데 넣어주면 보고 이거 이런 거 처음 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해야겠다고 5만 원이라 할게 10만 원 할게 한다니까요. 매일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이 나오고 한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왜? 자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고 바로바로 나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자녀가 있는 집은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러니까 다른 거 가입 못 시켰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어느 정도 신뢰가 된 거잖아. 이것도 했고, 그쵸, 이것도 하고 이제 선생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 쌓아서 했는데 이런 걸 탁 얘기해 버리면은 선생님 이거 할게요. 이거는 좀 빡빡하더라도 돈을 좀 내어서 아이들 위해서 해야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한 달에 5만 원만 해도 대학 등록금 돼요. 10만 원만 해도 10만 원 10년 저축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만 해도 된다니까요. 네. 5만 원, 그리고 애가 뭐 5살, 6살이면 15년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된다고. 근데 거의 5만 원 또는 10만 원. 20만 원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10만 원. 10만 원이 제일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기분 좋은 느낌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동양생명의 저축은 이렇고요. 어디 생명의 저축은 얼마나 하고요. 이런 걸 아예 안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왜? 이미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돈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은행 가거나 신한은행 가거나 저축해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저축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 심하게 마음속에 녹여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더 사고 싶어,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이런 컨셉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RP도 잘 써먹으시면은 분명히 어린이 저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계학자 연금 터치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기계학자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처음엔 던져야 돼. 어차피 나한테 가입하신 분이고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험 영업할 때 던지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찌라시 올리고 뭐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상품 팔 때 그 상품 검색하면은 7% 확정금리 경쟁 나왔습니다. 뭐 판매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놓으세요. 캡처를 해놓고 두 번째 이렇게 보내요. 안녕하세요. 뭐 연금 가입할 여력이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린다고. 뭐 지난달부터 2월부터 5월부터 7% 확정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이게 뭐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잠시 판매돼가지고 중단되는 건데 고객님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연락드린다. 인사말 하시고 가입 제안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주세요. 지금 50만 원씩 15년 내면은 총 내는 금액이 9천만 원인데 만약에 95세까지 한다고 가정하면은 65세부터 74만 원씩 매달 받으면 총 받는 금액이 2억 4천입니다. 이렇게. 내가 총 내는 금액이 9천인데 총 받는 금액은 2억 4천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엄청 차이 나요. 몇 배요, 몇 배. 그래서 연금이 이거 7% 확정금리 상품이 20대, 30대, 40대는 엄청나게 사실은 이득이고 오늘 가입하면은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영업합의가 너무 좋아요. 한 예시로요. 40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40세 기준으로 납입 기간을 20년 했을 때 매월 30만 원씩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7만 2,424원 받아요. 매월. 죽을 때까지. 자,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20살. 20살이 30만 원을 20년 납부하면은 65세 때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20살이야. 딱 20살 했어. 20년 납입했어. 30만 원을. 그럼 65세 때 얼마 받으면 많이 받는 걸까요? 6, 70이요? 훨씬 많이 받습니다. 정확하게 97만 원 정도 받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30만 원을 20년 내고 97만 원을 30년 넘게 받는 거예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요. 대신에 그 친구는 20살부터 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20년 납이 아니라 20살이 15년 납했을 때 15년 납하면은 76만 원 받아요. 예. 근데 어린 친구니까 길게 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자, 그리고 30살. 30살이 만약에 30만 원씩 20년을 납부했다. 그럼 얼마 받을까요? 75만 원 받아요. 그것도 많이 받죠. 예. 죽을 때까지. 예. 그럼 30살이 15년 납하면은 61만 원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예. 30만 원을 15년 냈는데 61만 원을 30년 넘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2배, 3배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하면은 57만 2천 원, 15년 하면은 46만 원 나와요. 그래도 이득이죠. 30만 원 내는데 46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마지막 50세. 저 이제 50세부터는 팔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50대 중반이 넘으면 안 해요. 자, 50세는 20년 납하기에도 힘들어요. 너무 길고. 최대한 해보자 15년 납이에요. 50세가 15년 납을 하고 70세에 개시를 한다고 해볼게요. 65세는 안 돼요. 너무 안 나와요. 70세에 개시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41만 원 나와요. 50세가. 15년 납 70세에 개시했을 때. 65세에 개시하면은 뭐 내 돈 내고 내 돈 받는 거예요. 30만 원 내고 30만 원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할 필요가 없죠. 왜? 미래의 물가 가치 계산해 보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50세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70세, 75세로 늘려야 되는데 그거 자신 있냐? 그러면 하고요. 안 하면 그럼 하지 마시고 다른 거로 하세요. 차라리 5년짜리 적금을 들고 7년짜리 적금을 들고 이런 걸 하시죠. 노후 자금으로 라고 하지 연금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금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특히 20, 30대 진짜 수익률 말도 안 되고 확정급여이 확정이에요. 확정. 우리 가입 제한서 보시면은 항상 나오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일 때, 2.25일 때, 3.35일 때 상관없이 똑같죠. 확정금리여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운용을 아주 너무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10%, 20%, 30% 나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상품은 정해진 거라고. 정해진 거라고. 근데 좋은 거는 수익이 7%가 넘었다. 그럼 7% 넘는 걸로 계산해줘요. 근데 수익이 7% 미만이다. 그럼 이걸로 확정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판매하기가 얼마나 편해. 고객님 그냥 이거 받아요. 무조건. 그냥 확정. 오늘 딱 계약하면 확정 이렇게. 그러니 DGB 거 판매하시는 게 영업하시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DGB랑 연결된 뭐가 그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DGB를 판매하든지 아니면 투자 수익 높게 나오는 그런 뭐 상품들도 많거든요. 뭐 매트라이프의 동행이나 또 ABA 상품에 스텝업되는 그 상품들 유명한 거 많죠. 그래서 그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판매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판매해요. 왜? 영업하기 쉬우니까. 아예 꽂히잖아요. 그냥 정확히 얼마 나와요. 근데 투자 상품은 그게 아니라 얼마쯤 될 거예요. 수익 잘 되면. 운용이 잘 되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랑 틀리잖아요.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이거요. 확정입니다. 네. 너무 편해요. 수수료 좋고 시책도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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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니까 제가 지금 7% 판매한다. 예.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이제 지금 뭐 금리 동결 이제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금리가 쭉 빠지면 이게 7%가 이제 6%, 5%겠죠. 요거 나오기 전에가 얼마였어요? 그 전에 상품이 5%. 5%인데 요게 요번 연도 1월에 나왔죠. 1월에 나와서 1월부터 제가 주구장창 판매했던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열어보시면은 납입 기간 이후에도 계속 7%예요? 납입기가 아니라 연금 개시한다는 조건 하에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중간에 해지하면은 7%가 아니죠. 중간에 해지하면 뭐예요? 그냥 투자 수익률로 해지한금이 나가는 거고, 연금을 개시하면. 대신에 이제 연금 가입하고 개시하기까지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잠깐 나입하고 잠깐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뭐 25년 정도? 예. 20에서 25년 정도 넘어야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될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는, 40대 중반, 50까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서 잘 해보세요.